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전 세계 국방력 1위 미국에서도 탑 티어 부대로 꼽히는 미 해군 대테러 특수부대 대부그루입니다. 티어 1, 2, 3급으로 구분되는 미 특수전부대 최상급 티어 1부대로 최정예 오브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1,000조국. 근데 여기서도 이 국방력 최고 수준인 미국의 탑 티어 부대라고 하니까 벌써 압도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들만 모인다는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죠. 지옥의 관문을 뚫고 살아남은 상위 1%의 네이비실 중에서도 엄선된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이비실은 뭐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그 안에서도 엄선해서 요원을 구성한 부대라니까 뭐 그 위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이 대부그루는 선발 과정만 약 8개월, 비밀 작전팀인 만큼 병력의 실제 규모와 훈련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소개됐던 특수부대들이 하는 모든 훈련은 전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을 따돌리는 특수 운전술, 잠수 기술, 극한의 생존술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은 물론 체력부터 지적 능력,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선발된 이후에도 무술, 저격술과 폭파술, 10,000m가량의 고공에서 자유 강하 후 목표물에 침투하는 기술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전사 중의 전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예 오브 정예 부대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대부그루는 그 중에서도 또 특수한 임무를 맡았을 것 같아요. 1980년에 창설돼서 대테러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확산 차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질 구출 작전 등 고도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큰 비밀 작전에 전문적으로 투입된 대부그루는 오사마 빈 라덴을 단 40분 만에 사살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뿐만 아니라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2009년 머스크 엘라바마호 인질 구출 작전 등 미군의 주요 작전마다 빠지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가장 큰 작전마다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그들의 위력을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미국의 최고 전략 자산 대부그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 시가전 최강인 죽음의 분대, 이처럼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소유한 특수부대의 정체는 바로 브라질의 특수경찰대대 보피입니다. 보피가 지키는 지역은요, 브라질 최대 빈민가인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 그런데 이곳은 단순 빈민촌이 아닙니다. 파벨라에선 대통령보다 카르텔 두목이 더 막강하다고요. 파벨라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마약 카르텔의 장악, 마약 밀매뿐 아니라 매춘과 강도, 살인 등 각종 흉악 범죄가 빈번한 최악의 우범 지역인데요. 보피는 이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인 파벨라에서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와, 여긴 진짜 실전이구나. 실제 제가 리우에 갔었는데 네네. 진짜 저녁마다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래. 소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대입니다. 매일매일 실전인 거죠. 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 수백 명은요, 소총과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국가의 부대, 반군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중화기로 대항하는데요. 단순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카르텔 소탕 작전 중 경찰들이 사망, 게다가 2009년엔 마약 카르텔이 로켓포로 경찰 헬기를 격추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야, 와, 헬기를 격추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조폭이랑은 다르네요. 아유, 조폭이 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말이 마약 카르텔이지 그냥 작은 반군 정도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군대예요, 군대. 자, 그래서 보피의 모토는 죽음에 대한 승리. 사소한 실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을 선별한 특수부대 보피를 투입,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화기로 무장한 마약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피 대원들 역시 중무장.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는 실제로 총성이 오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피. 그 결과
2017년 보피는 악명 높은 리우의 마야광 다실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어떻게 잡았네요. 아, 진짜 매일매일 들리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야, 여긴 정말 전쟁터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저기에 반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시가지니까. 네네. 그러면 뭐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치. 그 조직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무조건 닭공이고 감염자에 들어오면 쏘는 건데. 여기는 시민까지 보호해 가면서 이들도 살려야 그렇지. 되니까. 인질극도 많이 벌일 거고. 자, 일반 경찰은 우습게 본다는 파벨라의 마약 카르텔도요. 해골 무늬가 보이면 일단 숨어. 걔네가 바로 보피야. 나이프 인 더 스컬.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죽음의 분대. 시가전 최강의 부대인 보피만큼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피땀 눈물로 버티는 지옥의 줄. 이번엔 대만의 강한 자 중에서도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한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팔이 떠나서 돌밭에서 구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신 강한 자들은요, 대만의 해군 중에서도 훈련 강도가 극악. 이 부대 대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긴다는 상륙 정찰여단 소속 대원들입니다. 대만의 강철 부대인 이 상륙 정찰여단 부대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100여 명의 강한 자들은 2주간의 기초 훈련에 참가하지만 대부분이 중도 포기. 한 20여 명의 살아남은 대원만이 마지막 5박 6일 동안 일명 지옥의 주라 불리는 난관 극복 주간에 도전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강한 자들은 영하의 날씨에 가볍게 얼음물 세례부터 30km 장거리 달리기, 또 한 번의 호흡으로 35m까지 잠수하기, 146kg의 보트를 머리 위에 올려 버티기 등 뭐 이 정도는 일반 해군의 훈련 난이도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돌밭을 어떻게 굴러? 아니, 저게 무슨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네, 반바지만 입은 예비대원들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길 실시! 약 50m 길이의 날카로운 자갈길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며 기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힘든 이 코스를 강한 자들은 그냥 기어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교관들이 소금물까지 팍 뿌려주고요. 소금물을 왜 뿌려줘요? 코스 중간중간에선 잠시 정지, 구르기, 앞으로 기어가기, 개구리처럼 뛰기, 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머뭇거린다, 또 동작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와, 저게 정말 훈련 어마어마하네요. 그간 묻어온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주한 강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륙 정찰여단 완장. 이 완장을 받은 대원들은요.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제 몸에 있는 흉터는 명예의 흉터이자 자부심입니다. 고통을 이겨냈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상륙 정찰여단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 없으면 못하죠, 사실.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저거는. 비록 가는 길은 지옥이지만 강한 성취감과 자부심이라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오! 그렇지! 자, 이번 강한 자들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휴, 돌이죠, 저거. 머리를 깬 거야? 아우! 오우, 뭐야? 돌에다 불을 붙이고 있어요. 각종 무기 섭렵은 기본,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이들의 정체. 일명 미친 개들로 악명 높은 세상에서 가장 거친 특수부대,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입니다. 네, 스페츠나츠는 냉전 시대인 1950년 소련 군사정보국 산하부대로 창설됐고요. 현재는 연방보안국, 연방군 등 각 부대의 편입, 암살 및 대테러 임무에도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엔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로부터 시리아의 고대 유적지인 팔미라를 탈환하는 데 기여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강한 자들인 스페츠나츠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한겨울에 40kg의 군장을 메고 약 70km를 행군하는 건 기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여기는 러시아잖아. 야, 저 날씨.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 훈련이 실전, 건물, 버스, 항공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하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폭풍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폭풍에 배를 띄우고 훈련을 합니다. 원래 폭풍 오면은 오늘 훈련은 없다. 보통은 그렇죠. 내무반에서 보통. 대기하도록 이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스페츠나츠가 되기 위해선 강철 체력, 또 강인한 정신뿐 아니라 개개인이 인간 병기 수준으로 격투수를 연마, 무자비한 혈투가 벌어지는 스파링 훈련은 물론이고요. 하루 최소 2시간 동안은 러시아의 특공 무술인 시스테마와 삼보로 격투수를 연마하는데요. 그래서 스페츠나츠는 백병전에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격투술의 달인들로 유명합니다. 표두르가 강한 이유가 있었네. 저들은 뭐 저기서 뭐 명함도 못 내는데.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과격한 러시아의 강심장들 만나보셨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9, 7위를 공개합니다. 최정예 첩보부대 인질 구출 작전. 이번에 소개할 강한 자들은요.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까지 특수 임무 수행과 첩보에도 능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1957년에 창설된 사이렛 메트칼은 초창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극비.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이렌 메트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먼저 6일간의 가벼운 테스트를 거쳐 낙하산 훈련만 4개월, 보병 훈련 2개월, 대테러 훈련 5주를 포함해 무려 20개월 동안 죽어라 훈련 받고요. 이 과정에서 사격, 무기 다루기, 장거리 항해술, 특공무술, 전술훈련까지 섭렵. 그리고 마지막 나흘 동안 120km의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명 베레 행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 과정 내내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만이 최정예 부대 사이렌 메트칼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과정이 20개월인 거는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훈련만 받는. 훈련을 받아야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훈련만 20개월이니까요. 야, 정말 안 하는 훈련이 없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 6월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테러범들에게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한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약 250명의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사이렌 메트칼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만 약 4,000km인데다 우간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단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이렌 메트칼은 일명 엔테베 작전에 돌입,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20m로 저공 비행하며 은밀히 착륙해서요. 이후 우간다군으로 위장해 공항에 진입했는데요. 신속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전광석화처럼 테러범들을 제압, 대부분의 인질을 구하면서 비행기 착륙부터 테러범 소탕까지 단 90분 만에 임무 완수. 20세기 최다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하네.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들을 구출한 거네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전백승, 무패 신화의 주인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1,800건 이상의 작전 투입, 600여 명의 인질 구출에 성공. 이 부대가 투입됐다는 건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이야기. 1973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투입된 작전 중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백전백승의 최정예 부대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헌병 특수부대 지젠느입니다.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제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무적이네. 네. 지원자 중에 약 7%만이 선발될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뽑힌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인질 구출 작전으로요. 1994년 프랑스 국적기 납치 사건 당시 4명의 납치범을 제압하고 투입된 지 단 17분 만에 살아있던 229명 탑승자 전원 구출에 성공.
17분 만에? 17분 만에. 정광석화다. 와. 그러니까 딱 이건 모든 대원들이 그냥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로 움직인 거지. 5년 이상의 군 경력자 중에 체력, 지적 능력, 심리 테스트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요원들은 약 1년 동안 저격술, 고공 낙하, 폭발물 처리, 화기 조작술 등을 철저하게 익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러범을 쫓는 부대답게 무려 하루에 300탄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특화된 저격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대가 아니라 인재를 무사히 구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대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이 지젠느는 내 생명을 다 바쳐 타인을 구조한다라는 모토로 연평균 약 60여 차례 출동하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 및 인질 사건에 대비해 400명으로 이뤄진 4개 타격대 중에 1개는 24시간 출동 대기. 지젠느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건 테러범들의 흉악 범죄가 매번 실패로 끝났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테러범 파수꾼 지젠느의 그런 명성이 부디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9. 5위 공개합니다. 세계 강한 자들의 전신 SAS. 이번엔 앞서 소개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카를 비롯해 전 세계 특수부대들은 이 부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특수부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바로 Who Dares Wins,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SAS입니다. 1941년에 창설된 SAS는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등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특히 1980년엔 런던에서 벌어진 주 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단 11분 만에 제압한 이 님로드 작전을 계기로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근데 SAS 되기도 진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프랑스도 보긴 했습니다만 진짜 강한 자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훈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약 200명의 군인은 웨일즈에 위치한 브레콘 비콘스로 이동. 도착하면 해발 886m의 악명 높은 산봉우리 페이판을 약 3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해야 하고요. 페이판 등정이 끝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엔 약 64km의 트레킹 코스를 나 홀로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한 채 2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뭐 저기서 탈락이에요, 다. 우린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번엔 정글입니다. 대박. 그것도 평균 온도 30도, 습도 97%인 말레이시아나 벨리즈의 정글에서 무려 6주간 4인 1조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한다, 알겠나? S 생존, E 회피, R 저항, E 탈출. 이 시어 훈련의 일종인 ENE, 즉 회피 및 탈출 훈련을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게 말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실전 모의 훈련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납치하고 감금하고 실제와 흡사한 강도의 유도 신문과 욕설과 협박을 반복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직급, 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SAS 대원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SAS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존왕이 되셨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없을 때 알아서 찾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전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한 SAS 훈련을 보고 걱정하는 두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전직 SAS 교관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SAS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 안 갈게요.